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화물선 나무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기뢰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말하다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한국 선박에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은 전날 박살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IRNA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해방작전에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환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해방 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오만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이 자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의 발표는 거짓말이라며 이를 빌미로 공격하면 보복할 것임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이란 군대는 UAE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UAE 국방부의 발표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UAE로부터 이란의 섬과 항구, 해안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이 시작된다면 즉각 파괴적인 응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5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은 새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동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공세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의 과도한 이용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적 치료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적 치료의 보장 강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에는 없던 임신, 출산, 발달 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또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500만 원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기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와 같이 과잉 우려가 큰 치료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는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와 같은 비필수 10대 치료가 비급여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 기존 1, 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의 경우 기존 1에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이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3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어도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3파전 대진표가 형성됐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관건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사자도 가능성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공천 요구로 말도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는 구포시장 월남댁 아들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이 지역에서 18, 19대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3파전 구도가 완성됐는데 박 후보는 단일화는 정치공학적 셈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양자구도든 삼자구도든 필승을 확신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당이 제명한 인사와 연대하는 건 다른 당 연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손 내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친한계 행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한지아 의원은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가겠다고 맞섰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될 한덕수 총리를 지원하고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전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마침내 대진표가 완성된 어린이날, 한동훈 후보는 든든한 아저씨가 되겠다면서 이른바 오빠 발언을 에둘러 저격했고, 하정우 후보는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남은 숙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말로 컷오프를 시사했는데 공관위는 출마 자격을 따지는 윤리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과 기었던 정 전 실장은 계엄 때 무엇을 했느냐며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내란 공범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지방선거 이후 처리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로 대통령의 셀프 사면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휴일 전방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추라고 명령했다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법안 처리 시기를 수기하라고 밝힌 건 선거를 앞둔 국민 눈속임이자 조삼모사식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필두로 모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은 특검법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나아가 여당 후보들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본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중도 보수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까 지도자급 민주당 후보들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때 이걸 가지고 쟁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경제와 안보, 외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보다 더 안정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전방위 압박 속에 공소취소 모임 발족부터 특검 추진까지 맨 앞에 섰던 의원도 특검법은 지방선거 뒤에 처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에 보통 본회의가 안 열렸던 것 같아요. 6, 7월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특검법. 험지인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받았다면 대통령도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특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거란 해석인데 추대 형식의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이 오늘 다시 키를 잡으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가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관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작년 초부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검토한 수준을 넘어 체포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계엄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재작년 2월 20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결재한 계엄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합수부로 대규모로 이동해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내용으로 방첩사와 군사경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수사하고 합수부와는 통신망만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전시 비문과는 정반대의 모델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같은 해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에서 군사경찰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계엄 관련 예산을 검토하는 등 리허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직 개편과 장비 확보도 진행됐습니다. 방첩사는 같은 해 5월 소수 인원에 불과했던 방첩수사단을 갑자기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평시 체포 수요는 거의 없는 부대인데도 포승줄, 두건, 수갑 등이 포함된 출동 키트를 대량 구매해 배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수사협력 MOU 역시 전시 수사 인력을 파견받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할 때 방첩사가 2024년 초부터 분주하게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결심이 같은 해 12월 초에 이뤄졌다고 본 내란죄 1심 판결보다 10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동원된 계엄군과 공범 관계라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율을 할지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된 군사적 정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2살 배기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를 다친 아이는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이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와 공원에 놀러 나온 2살 배기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이는 비둘기를 발견하고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얘가 잘못 온 것도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애를 갖다가 뒤통수를 치고 와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러고 갔어요. 왜 애를 때리고 가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랬거든요. 시민들이 달려와 아이를 보호했고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100m가량을 뒤쫓아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혀둔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마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아이와 보호자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악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날마다 좀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화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처벌 진짜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규가 조치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숨진 여학생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월계동 한 거리. 경찰 여러 명이 남성 1명을 바닥에 눕혀 긴급 체포합니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입니다. 한 번에 그냥 뭐 도망갈 새도 없이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제압하고 손에 이제 형사님들도 뭐 들고 있고 혹시나 흉기 없는지 바로 눕힌 다음에 흉기 없는지 찾아보시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한 고등학교 옆 대로변. 용의자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0대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던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살해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고민해 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주 캐럴턴 경찰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쯤 캐럴턴시 K타운 플라자에 있는 한인 상가에서 69살 성모 씨가 다른 한국인들을 총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경찰의 추격 끝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고 사상자들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성 씨와 사업 관계로 만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40건 안팎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상 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에는 3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 유형 중 살인, 살인미수 혐의가 35.4%를 차지했고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96명으로 여성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 산과 푸자이라 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 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مغایر با اصول اعلامی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با مخاطرات جدی مواجه و شناورهای متخلف با قدرت متوقف خواهند شد.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푸자이라 항구도 지금 방금 공격했고요. 푸자이라 항구라면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치중하는 사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신외교 정책까지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군사 대국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노이 대학에서 신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 FOIP, 풀었으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정치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10년 전 중국을 견제하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유,開放性, 다양性,包摂性, 法の支配に基づく国際秩序を築くために日本として果たすべき役割を変わりなく、いいえ、今まで以上に主体的に果たしている。 베트남을 콕 집어 외교 구상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순방지로 호주를 택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교류도 있지만 동시에 강조했던 게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최근 일본 자위대 최신의 호위함 11척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 협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미국, 호주에 인도를 추가한 4자 협력을 강화할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정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데 양국이 국가 정보 수집 등에 협력하기로 한 거로 전해집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호주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에 힘이 실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사이 일본이 인도 태평양 나라들과 접촉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インド太平洋地域の艦艇建造、維持整備基盤の向上といった日豪双方にとって幅広い意義を有します。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貢献するものだと考えております。 중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배타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동참 의사를 타진할지도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쯤 방한해 우리 정부에 일본의 신외교 정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 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900을 돌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숨가쁘게 질주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7,000피 시대를 맞이할지 140만 닉스가 된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국가 데이터처가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가 10% 가까이 뛰면서 3월 소비자 물가는 2.2% 올랐는데요. 고환율, 고유가 속에 4월 소비자 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을 걸로 예상됩니다.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고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8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던 9살 어린이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4살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참변을 당하는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0여 건으로 2024년 520여 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55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 급증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하고 있고요. 인프라 확충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다만 분석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선박을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항만의 골칫거리였던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근처 부두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온갖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방치 선박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운항은커녕 사람 손도 닿지 않아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같이 방치되고 있는 선박들은 항만 내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항만 운영사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폐유가 누출돼 해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떨어져 나온 자재가 다른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선박 소유자가 배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는 대응책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돼 방치 선박에 대해서도 행정 대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무단으로 방치한 선박 주인에게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항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선박 자체에 대한 강제 처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원상 회복하고 행정 대집행 조항이 직접 들어감으로써 이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소형선이 직접적으로 좀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없이 방치된 선박은 부산항에만 100여 척, 전국에서는 2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행정 대집행으로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상입니다.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에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구 팔공산에 60년 넘게 자리 잡았던 기도터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살펴봤더니 곳곳에 불법 시설물로 인한 상처가 뚜렷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갔더니 계곡 곳곳에 양초와 재단이 보입니다.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덮었고 낡은 철제 시설물은 흉측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타담한 양초가 눌어붙은 바위에는 누군가 적어둔 낙서까지 가득합니다. 무속인들에게 성지로 불렸던 팔공산 기생바위 기도터인데 최근 자진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계곡 안쪽에는 이렇게 깨진 콘크리트 조각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구까지 10m가 넘는 철제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 철거된 뒤에도 바위에 박힌 나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에만 이런 기도터가 2곳, 모두 국유지인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묵인돼 왔지만 최근 대통령이 직접 점검을 지시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속인들의 반발에도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며 설득한 끝에 자진 철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무단 점유 때문에 저희 이제 생태계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관 훼손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라든지 수해에 따른 이제 인명 피해 우려도 있어서 워낙 훼손이 심했던 만큼 중장비로 콘크리트를 깨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완전한 복구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철거를 마무리하면 특별 단속팀을 꾸려 다른 계곡에서 또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등을 감행한 배경에 페트로달러로 상징되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팩트 추적은 탈달러를 시도한 국가들의 최후와 흔들리는 달러 패권 속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집중 조명합니다. 출근길에는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를 조금 밑돌고 있어서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고요. 낮 동안은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5도, 대구는 10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안동과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